이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 안녕하세요. 예, 박수영입니다. 예. 잠깐 목록을 봤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왔고요. 제가 강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 교육을 하려니까 조금 많이 긴장이 되네요. 네. 물건 관리 이 부분은 오늘은 조금 간단히 할 거예요. 왜냐면 2시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조금 해드릴게요. 물건 관리는 이제 DB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의뢰자가 전화를 접수를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서 등록을 안 했네? 그러면 사람의 기억은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리고 손님이 또 갑자기 왔어. 내 머릿속엔 있어. 그 물건이. 근데 자료를 프린트해야 돼.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럼 손님은 커피 마시면서 멍 때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면 물건 브리핑을 해요. 저희는 물건 대장을 따로 들고 다니질 않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자세히는 다음에나 개인적으로 해드릴 거고. 뭐냐면 저희는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물건이 접수되면 다 등록이 돼요. 그래서 모든 직원이 그게 공유가 돼요. 이런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방법적이거나 그거는 사장님들이 찾아보세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그걸 다 봐요. 한 사람이 등록하면. 그리고 바로 프린트가 돼요. 고객이 왔을 때 바로 프린트가 돼요. 브리핑 내역이. 네. 전월세부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고객은 오면 30분 안에 우리 사무실 모든 물건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30분 정도. 저희는 무조건 원칙이 뭐냐면 현장에서 고객 미팅을 하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무실로 우선 와. 사무실 와서 미팅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가서 브리핑을 해요. 네. 무조건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중개사들 막 얘기하잖아요. 3개 중에 1개는 나쁜 거, 2개는 좋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 한 3년 먹혀요, 3년. 네. 그거는 기술적인 얘기인데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기술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고객이 왔을 때 나는 이 사람한테 정말 내가 진심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한테 내가 2개를 보여줘. 그거는 계약에 집착하는 행동이죠. 얘가 돈으로 보이는 거죠. 이 두 분이 이게 만약에 500만 원짜리 강의였으면 난 이 두 분이 500만 원짜리로 보일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뭔가를 시작하면 시작부터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고객이 나를 찾는 이유는 자기가 정말 만족하는 집, 행복한 집을 찾으려고 온 건데 나는 그 사람을 돈으로 본 거잖아요. 30만 원짜리.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DB 정리를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쫙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 리스트를 정리를 하고, 물건별로 정리를 하고,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분석을 해놓고, 물건 분석을 하고,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왔을 때 그걸 단번에 확인시켜 줄 수 있고, 비교 분석이 가능해야 돼요. 5개를 보여주든 10개를 보여주든, 동일한 양식으로 고객이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메뉴판 내밀죠? 음식점 가면. 말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부동산들이 말로 때워요. 상가 임대 찾아왔어요. 요즘 사장님 상가 찾기 어렵고, 돈은 얼마인데, 1억에서, 1억 갖고 힘들고. 예, 죄송합니다. 가잖아요, 고객은 실망하고. 그게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어렵지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고객은 상상을 하고 오잖아요. 내가 1억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부자다. 아니면 나는 1억밖에 없지만 이것을 하고 싶다. 어떤 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상상하거나 꿈을 가지고 오는데 현실은 그쵸 모자르죠. 거의 모자라요. 항상 상상과 현실은 다르니까 모자라요. 근데 그 현실을 깨달는 걸 과정을 도와줘야죠. 답사나 설명을 통해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실망만 시키죠. 그거 나 일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 못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우리 직원들도 그런 실수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실수해요. 어떨 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의뢰자 관리라는 게 있죠. 의뢰자 관리.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우리는 직원 교육을 받고 의뢰자 관리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고객 관리를 안 하니까 의뢰자 관리를 하겠어요? 안 하죠. 손님이 와서 계약한다 그러면 갑자기 전화하죠. 물건 살아있어요? 사장님 물건 살아있어요? 아, 어디 부동산 사장님 그때 줬던 물건 살아있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물건이 살았다 죽었다, 물건이 살았다 죽었다. 예? 예전에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수영아 물건 살았어요? 예? 물건이 살아있어요? 예? 그렇죠? 자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고객이랑 틈틈이 전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물건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죠. 숨을 쉬고 있는지, 걔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그렇죠? 내가 나한테 의뢰한 고객한테 물건이 팔리든 안 팔리든 정기적으로 전화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정기로 전화해서 사장님, 아 죄송해요, 물건 잘 안 팔리네. 그럼 고객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가격 내리자. 아 사장님, 그래도 이거 한번 더 버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휴, 박 사장 고생했어, 내려. 근데 정기적으로 전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이 전화를 하죠. 박 사장, 내가 준 물건 어떻게 됐어? 아 사장님, 손님이 없네요. 진짜 손님이 없는 게 맞아? 박 사장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전화했어. 그러면 박 사장, 나 마음 바뀌었어. 요즘 시세가 그렇지 않대. A 부동산 갔더니 1,000만 원이 올랐더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내 물건 거저 먹으려고 그랬어? 딱 이러죠. 그렇죠? 고객의, 이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부동산은 슈퍼랑 달라요. 부동산에는 항상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자를 사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손잡고 딸려가지 않죠. 그렇죠? 부동산은 사람이 딸려가기 때문이에요. 항상. 사모님한테 집을 의뢰를 받았어. 3억짜리. 근데 내가 전화를 해서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으셔. 열받았어. 어떤 사람 때문에 열받았어. 근데 내가 잘못 걸린 거야, 그날. 그러면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계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잘렸어. 계약이 안 될 수 있죠. 물건이 좋다고 계약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물건이 좋으면 계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도 좋아야 돼요. 물건이 나빠도 사람이 좋으면 계약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파악해야 되냐면, 물건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파악해야 돼요. 물건을 준 사람의 직업, 물건을 준 사람이 나이대, 물건을 준 사람의 가족 관계. 근데 우리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만 파악하죠. 그나마 조금 잘한다는 부동산이 물건을 사는 사람만 파악해요. 그렇죠? 근데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양쪽 다 파악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동산은 그런 경계가 다르다는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쉬고 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부터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방사